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 준비된 거는 잘 되는 학원과 안 되는 학원, 그리고 효과 좋은 홍보 방법, 상단 기법, 찐팬 만들기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해 봤고요. 자, 성공 학원이 되고자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되는 사람을 닮아가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잘 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분한테 한 가지라도 닮을 점, 장점들을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 캐치한 것을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나도 따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삶의 경험이긴 하지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사소한 것까지 말투나 행동이나, 삶의 그 목표나 지향점까지도 좀 보면서 잘 되는 사람의 것들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럼 잘 되는 학원이라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 꼭 굳이 학원뿐만 아니라 그 소상공인 가게나 상점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불이 켜져 있는 학원, 불이 켜져 있는 가게, 그쪽이 잘 되더라고요. 물론,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내쉬면 끝나는 게 그런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가게를 맛있는 맛집이 있어서 가려고 갔는데, 힘들게 찾아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되면 발길을 끊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요즘에는 학원에 방문하시는 어머님들은 별로 없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한번 들려보자 하고 갑작스럽게 오신 경우가 있는데 불이 꺼져 있거나 오픈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겠죠. 그 중에 한 분은 빨리 우리 아이를 등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불이 꺼져 있다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장님이 좋은 마인드와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등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찬스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다른 학원으로 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는 지인 원장님들한테는 아침에 출근을 하셨는데 잠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불 끄지 말라고 해요. 불을 켜놓고 나갔다 오셔라. 식사를 하셔도 불이 켜져 있고 그러면 잠깐 다녀왔다고 할 수 있는데 불이 늘 꺼져 있으면 오픈도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말에도 저는 거의 대부분 켜져 있는 상태예요. 저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망설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가라고 이제 판단했을 때 보면은 대부분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선택하시고 바로바로 추진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제 성격상 저는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가지 결정했을 때 며칠이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경험상 나중에 후에 뒤돌아보면 어, 그렇게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부딪혀보자. 일단은 질러보자. 질러보고 수습하자. 이런 걸 했을 때,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내가 추진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그러면 내가 수정 보완을 하고 다른 걸 선택하면 되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망설이지 않는 자세 대신에 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아, 이거는 되게 좋겠다. 또는 이 브랜드가 좋겠다라고 한다면 보호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바빠를 다 선택하셨겠죠. 그 다음에 학부모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저는 소통 필요 없어요. 아이만 잘 가르치면 돼요. 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저희 학원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거래잖아요. 고객이 두 명이라는 거죠. 학생과 학부모. 근데 학부모의 니즈랑 학생의 니즈는 달라요. 그럼 저희는 한 명 고객당 두 명, 세 명, 요즘에는 뭐 조부모님들까지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부모님이 아이들 픽업하고 라이드해서 픽드랍을 하시는데, 저는 그 조부모님 오셨을 때 어르신들이잖아요. 저희 엄마 뻘, 뭐 이렇게 되시니까 그분들한테 되게 좀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있는 밥값이라도 내드리다든지, 밖에서 기다리실 때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어르신들은 그런 거를 되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 소통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학원 하고 있는 근처에 상점이나 또는
학원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지나가시면 음료수를 건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나의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시면 잘 되는 학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는 저는 아이들한테 이게 한 번씩 전화 드릴 때 아이한테 이렇게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어머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근데 어머님만 알고 계세요. 아이가 이렇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이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만의 약간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 선생님은 나를 되게 지지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 갖고 있고, 그걸 또 엄마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머님은 또 저와의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아이랑도 저렇게 소통을 하는구나라고 되게 많이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감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소통을 자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매번 소통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날짜를 정해서 이번 주에는 2명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한 달 정도면은 그래도 반 바퀴에서 한 바퀴 정도는 돌지 않을까.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니즈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의 낌새가 보일 때 있잖아요. 해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저희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좋겠죠. 잡을 수 있는. 자, 그러면 효과 좋은 홍보가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게 효과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 어떤 방법이든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셔라. 어떤 거에서 얻어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머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하면 되게 갖가지 방법들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주변 소문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씨앗 뿌리기 전법을 써야 된다. 씨를 많이 뿌려야 그 중에, 정말 잘 자라는 것도 있고, 버려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많이 뿌려놔야 10%, 만약에 10%가 얻어진다고 한다면 100을 뿌려놔야 되겠죠. 근데 나는 10도 뿌리지 않아. 그럼 10만 뿌렸다면 당연히 1밖에 거두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을 해라. 근데 이게 지지부진하면 안 되고요. 그냥 저는 그냥 수시로 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 해서 이번 달은 뭐 전단을 해야지. 뭐 이번 주는 학교를 가야지. 이번 주에 뭐 몇 번은 인스타에 올려야지. 블로그에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좀 하는 편이고요. 생각날 때마다 사진 찍었다. 뭐 그러면 블로그에 임시 저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사진 같은 거라도 올려놓고 틈틈이 이동하면서 글 조금씩 써놓고 저장해놓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성장은 대나무가 성장하듯이 기다릴 줄 알아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를 전단지를 3번을 뿌리면 4번째 뿌렸을 때 한 번의 효과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한 번 뿌리고 아유 뭐 소식도 없네 아무도 문의가 없네 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3번 정도 뿌려보셨냐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의 신규가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학원 성장이라는 게 6개월 정도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그 대나무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몇 년 동안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팍팍 하루에 1m씩 막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오늘 했는데 공쳤네? 뭐 아무도 문의가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달 뒤에 전단이 집에서 굴러다니는 전단을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문만 열고 있다고 학부모님이 오시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뭔가를 던져야 미끼를 물겠죠. 그러면 블로그, 인스타, 당근 등이 있는데요. 저는 다 가리지 않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블로그는 가장 중요한 게 최적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블로그를 꼭 왜 해야 하냐. 보통 대부분 네이버 플레이스 다 등록하시죠.
여기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보면 갖가지 정보들을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표가 매월마다 뭐 이벤트가 있다면 이벤트 같은 거 올릴 수 있고요. 뭐 특강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요. 블로그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거 SNS를 연동시키게 해놓는 게 있어요. 거기에 블로그랑 연결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니까 네이버는 최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가게 만들어놔야 지수가 올라가요. 네이버에서 다른 데를 유튜브로 이탈하게 한다. 또는 인스타로 이탈하게 한다. 다른 회사잖아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좋은 최적화를 만들 수가 없겠죠. 네이버 상에서는. 그래서 보통 인스타를 연동을 많이 해놓는데 제가 지인한테 이제 이것도 들었던 건데요. 어, 인스타를 연동을 하지 마시고 블로그로 연결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셔서 저도 바꿔놨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톡톡 해서 네이버 톡톡으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게 꼭 해놓으셔야 되고 전화 같은 경우에도 거기 보시면 0505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제 투넘버 학원 전화번호나 아니면 제 개인 폰으로 연결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는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최적화 만드는 게. 저도 예전에 아는 원장님들과 함께 100일 매일매일 올리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때 죽어있는 블로그를 그 원장님 덕분에 힘들었지만 혼자 하면 정말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같이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하루에 몰아서 해도 돼요. 대신에 하루에 몰아서 3개를 올리는 건 좋지 않아요. 하루에 몰아서 써놓지만 임시 저장이나 아니면 예약 걸어두기로 해서 아침에 뭐 사람들이 많이 볼만한 시간 있잖아요. 아침 뭐 애들 보내고 10시 이후나 아니면 밤에 볼 수 있게 예약을 매 시간, 매일 아니면 3일에 한 번 이렇게 해두시면 블로그 지수 올리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저희는 동네에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매월 1일 하루만 홍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람 설정 해놓고 무조건 올립니다. 공짜기 때문에. 근데 공짜가 아니고 돈을 내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 투자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역 커뮤니티를 정말 많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올려진 어머님의 질문에 댓글 때문에 유입한 사례도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의 수업 모습 같은 것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인스타는 당연히 우리 수업 모습을 뭐 보여드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올릴 수 있는데요. 스토리, 무조건 하셔야 되죠. 왜냐면 스토리는 메인에 띄워지기 때문에 게시글보다는 스토리를 올리시는 거 강추하고요. 릴스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스토리랑 게시글 같이 올릴 수도 있죠. 동영상 외에는. 그래서 올리실 때 같이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노출이 빈도가 높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전단, 배너, 현수막 다양하죠. 이렇게 제가 최근에 전단했던 것들 이렇게 있는데 전단만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젤리나 캔디 같은 거를 하고요. 그리고 학원 앞에다가 이렇게 바바로 배너를 만들어서 제가 핑크색으로 하는 이유가 학원 문이 빨간색인데 거기랑 좀 어울리게 만들려고 핑크색으로 어렵게 고쳐가지고 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해놓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세워두고 제 상가 옆쪽에 병원도 있고 다른 학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며 가며 어머님들이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 그 벽 쪽에 이렇게 쇼윈도가 있어서 책을 전시를 했거든요. 이건 좀 겨울 건데 최근에 찍은 게 없어가지고 겨울 건데 이걸 보고 연락 오시는 분도 계세요. 학원 문이 닫혀 있을 때도.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바를 가입하고 전면장을 제가 짜서 여기다가 이렇게 학원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 배치를 전에 해놓은 건데 지금 조금 바뀌어 있는데 일단은 시선 높이에 제가 가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가장 좋은 위치잖아요. 눈 시선에 있는 게. 그래서 여기다가 메인으로 미는 것들을 좀 올려놓고 중간중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보시면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보세요. 되게 많이 보시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예 없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교재가 어떤 건지, 내가 어떤 걸 쓰는지를 어머니도 되게 궁금하시는데 아이들 그 대기 중인
대원생 부모님들도 보시고 또는 상담 오셔서 기다리는 학부모님도 무료하게 있느니 이런 거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는 휴일에 오셨다가 저는 학원 문이 다 오픈돼 있어요. 쇼윈도 말고도 답답한 거 싫어서 시트지도 다 안 발랐거든요. 반만 하고 안에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식당도 그 왜 주방이 보이게 되는 데가 되게 자신 있는 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다 보이고 그러면서 오며 가면 또 이렇게 안에 안 들어오셔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이 전면장이. 그래서 이런 것도 마케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다이렉트 홍보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홍보. 그래서 저는 학교 앞이나 유치원 아이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앞에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그냥 마냥 나가시지 마시고 학교 1년 스케줄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 1년 스케줄 파악해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오실 수 있을 때 입학식, 방학식, 개학식, 종업식,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은 예비 소집일, 그리고 학부모 총회, 공개 수업, 이런 것들, 요때 꼭 많이 오시죠. 공개 수업 때 진짜 정교 어머님들 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버님들도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아버님 타겟을 하면 어머님들 전화 잘 안 받으시는데 아버님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약하신가 봐요, 남자들이. 자, 그 다음에 유치원 입학 졸업식, 그 다음에 설명회, 연말 발표회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시고요. 그리고 그날 너무 기분이 좋으시니까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학원들 있죠, 주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폴리, 이렇게 좀 약간 어머니들 그 지갑 여유가 있으신 학원들 위주로 해서 영유 앞에서 좀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할 때 그 판촉물도 되게 비싼 것들로 했었어요. 그 어머님들이 웬만하면 좀 뭐 캔디 이런 건 잘 안 받으시고 그냥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비싼 그 초콜릿 한 2천 원 정도는 벨기에 초콜릿 넣어가지고 드리니까 예쁘기도 하고 어머님들 다 받아가시고 제 이미지도 업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학년군과 관련된 학원 설명회 끝날 때, 왜냐면 들어갈 때 드리면요, 그걸 들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 학원에 민폐겠죠.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가시에 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영어 학원이 바로 밑에 있는데요. 연합 설명회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얘기만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아이인 성격이지만 이제 이런 학원 사업도 하고 아줌마가 되다 보니 이제 적극적으로 되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적극적인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단골 가게 찬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네일 샵을 7년 동안 다닌 네일 샵이 있는데요. 거기 원장님이 소개를 또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 전에 있을 때는 멀어서 소개를 못 해주셨는데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갔더니 그 소개가 소개로 이루어지고 그 소개가 또 소개로 이루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골가의 찬스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린이날 때 아이들 우산을 우리 학원 로고가 박힌 우산을 맞췄는데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여기 우산 안 필요해? 그랬더니 우산 너무 필요하죠. 막 주워와요. 막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손님이 갑자기 내일 갔다가 비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새 거로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질이 좋다고, 그냥 주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지 말고 이렇게 빌려쓰기 전법으로, 그래서 저는 주변에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게들 이런 데다가 우리 학원들 전담만 비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용실이나 뭐 빵집이나. 그리고 우리 학원 굿즈를 홍보에 쓰는 편이에요. 이번에 우산 같은 경우 두 가지로 했는데 이거는 유치부 우산인데요. 다동 우산으로 준비를 해서 아이들 뭐 피고 접을 수 있게 편하게 해서 로고도 조그맣게 했어요. 로고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 민망하실까봐 했는데 어머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번에 또 그 비도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학원의 굿즈를 하나하나 늘려가고 있어서 지우개도 다 인쇄하고 연필도 인쇄하고 해서 아이들한테 어저께도 이제 굿즈 우리 뭐뭐 있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했더니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 카드 이런 거, 마일리지 카드는 왜냐면 어머님들이 들고 다니시거든요. 유치부나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어머님들이 들고 다니시면서 이걸로 결제를 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학원이 홍보될 수 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에 부채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스티커도 종류별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별로 만들어 놓으셔서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뭐 선물 줄 때 거기다가 무조건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아이들 책 있죠. 책 그 시중책 우리 바빠 교재에도 맨 앞에다가 저 붙여서 그냥 보내요.
다 쓴 교재 있잖아요. 그럼 버릴 때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재활용할 때 그 막 종이들이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얘기해요. 맨 위에다 버려주시라고. 그래서 학원 이름이 보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깨알 홍보라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떡제본 했던 메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알림이를 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 알림이를 수시로 보는 편인데요. 전교 학생 수를 좀 보고요. 전입 전출 당연히 봅니다. 제가 이전을 하게 된 계기도 이제는 좀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미리미리 저는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떠나야 되겠다. 더 큰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전출이 많았어요. 전입이 되는 애들도 있지만 전출이 만약에 전입이 20명인데 전출이 막 40명, 50명이다. 애들이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알림에는 학사 일정이 다 있어서 1년치를 다 받아보고 그때 방학식이 언제인지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담 기법이랄 것도 사실 없는데요. 상담은 이제 무료 테스트로 내방하도록 유도를 해요. 근데 그냥 어머니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거보다도 금액을 얘기를 해요. 일단 숫자가 있어야 어머니들 체감을 하시거든요. 어머니 수학 테스트는 얼만데 막 그 테스트비 원래 받으면 안 돼요. 상담비는 받아도 돼요. 그래서 상담비가 원래 얼만데 우리 소개로 오셨으니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러면 진짜요? 이렇게 하고 대부분 오시거든요. 뭐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노쇼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내방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할 때 가장 뭐 원장님들 다 똑같게 말씀하시겠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소개해 주실 때 그 원장님은 진짜 진짠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전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가치관을 전달해주면 당연히 어머님들한테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테스트 왔을 때 아이들의 태도나 아이들이 뭐 글씨체라든지 뭐 성향 같은 거 좀 분석을 나름 디테일하게 분석하려고 해서 아이들 없을 때 저는 전화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어필해요. 어머니 땡땡이는 어떻던데 집에서는 어떤가요? 여기서는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이 선생님은 그냥 테스트에서 문제만 풀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태도나 이런 습관들을 다 보시는구나라고 해서 되게 세심하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네, 듣거든요. 따뜻한 수학이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한테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건 이거예요. 어머니 그냥 맡겨주시면 제가 한글부터 문해력, 뭐 수학 다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님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말하면 진짜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어머님들도 관심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주위에서 엄마들이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기 바쁘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들 신경 안 쓰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 맞춤에서 맞춤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머니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학부모 찐팬 만들기. 그래서 저는 뭐 원장님들 그런 분들 많으시겠지만 6, 7년, 7, 8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지금 제가 보면 여기 학생 편들어주기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맨날 우리 애는 어때요, 저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머니보다, 어머님이랑 같이 연산 한번 시합해보면 우리 땡땡이가 더 잘할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막 제가 그러면서 아이 편들어 주거든요. 되게. 그럼 어머님이 싫어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 애 편든다는데. 본인도 아이한테 잘했어, 잘했어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내 애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또는 엄마 마음을 좀 보듬어 드리려고 노력해요. 우리 애가 아프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다. 어머님 아이도 걱정인데 어머님도 이렇게 뭐지? 저기 뭐 애들까지 케어하셔야 되니까 어머님도 건강 해치지 마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에 힘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마음이 힘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다 울고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리고 세심하게 어머님보다 아이보다 저는 어머님이 좀 더 걱정돼요. 어머님 잘 돌아보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냐고 약간 요즘 친구들이 ADHD도 많고 되게 많잖아요. 아픈 친구들이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근데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학부모님들이 진짜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되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감동 문자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문자예요.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생일이나 뭐 아니면 소개할 때 쿠폰 같은 것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좀 잘 말하는 게 있는데 아무한테나 하진 않아요. 몇 명의 부모님한테
VIP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님 VIP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어머님들이 또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유치부나 초등 저학년만 가르치고 있더라도 입시는 깨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원장님 유치부만 한 줄 아는데 너무 입시 전문가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뭐 수학이든 뭐 문해력만 하시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걸 막론하고 이 입시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어머님들한테 어필을 좀 많이 하시면 되게 어머님들이 신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구나, 다르시구나 이런 거를 좀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바스클로 여름방학 마케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